안녕하세요. 철거전 수익 낭자입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 30, 40대를 위한 부채 탈출 프로젝트 40, 빚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오늘은 한 번 사는 인생 구질구질하기 싫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남들만큼 즐기면서 살고 싶다. 부모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집을 사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매달 두세 번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아이들과 취미생활도 함께 하면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넓히며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즐겁게 살기로 마음먹은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주영훈 씨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한다. 경기가 예전만 못해서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매달 30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챙겨준다. 아내는 구청 공무원이다. 일 때문에 영업장 주소지 구청에 들락거리다가 아내를 만났다. 선남선녀처럼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두 사람은 이런저런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성공했다. 워낙 공주처럼 살아온 아내는 살림에 별 재주가 없어서 반찬도 처갓집과 본가에서 갖다 먹는다. 대신 양가 어머님들께 매달 40만 원씩 들여왔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차피 드려야 할 용돈에 반찬값을 합한 것이니 80만 원이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다. 자신이 300만 원씩 갖다 주는 데다 아내도 200만 원은 벌다 보니 영훈 씨 부부의 생활은 꽤 알콩달콩 재미있어 보였다. 빚 없이 부모님이 마련해준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한 터라 매달 나가는 이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었다. 더욱이 부부가 맛집 좋아하는 성향이 비슷하여 평일 저녁에도 외식을 했고 고기와 해산물을 좋아하는 입맛도 닮아갔다. 영훈 씨 일이 인테리어 소품 판매다 보니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해 오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공무원인 아내와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함께 나갔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돌아다니며 항상 신혼 분위기를 냈다. 결혼 후 가장 먼저 산 것도 자동차였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국산 중형차를 뽑았다. 자동차가 있으니 좀 멀리 떨어진 맛집도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뻤다. 종종 여행도 다녔다. 특히 호남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은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였다. 주말이면 집에서 자는 날이 거의 없었다. 빚이 없으니 500만 원의 생활비로 정말 다채롭게 즐길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 부부에게는 집을 사야 한다는 계획이 아예 없었다. 뭐하러 아등바등하며 집을 사는데 인생과 시간을 쏟아붓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아이에게는 책으로 해주고픈 부모. 유일한 걱정은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것이었다. 물론 두 사람 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 아무 이상 없고 건강했다. 작년에는 불임 클리닉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았다. 역시 별 이상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우려 섞인 걱정이 들려올 무렵 선배의 권유로 불임 치료를 잘한다는 한의원을 소개받았다. 두 사람 한 달치 약값으로 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다. 석 달은 먹어야 효험이 있다는 원장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먹었다. 거짓말처럼 아이가 생긴 것은 석 달째 중반이었다.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영훈 씨는 세상이 내 것 같았다. 아내 또한 힘들게 가진 아이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 먹는 것부터 걸어다니는 것까지 매사에 신경 썼다. 그런데 힘들게 가진 아이여서 그런지 입덧이 심했다. 남들은 임신하면 몸무게가 늘어난다는데 영훈 씨 아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아무래도 먹는 것이 시원치 않아 몸이 축나는 것 같았다. 임신 6개월이 넘어서면서 입덧은 잦아들었지만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서 집에만 오면 매일 힘들어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러운 영훈 씨는 평상시보다 일찍 퇴근해서 매일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8개월째 되면서 몸이 많이 불어났다. 더 이상 출근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몸에 무리가 갔다. 영훈 씨는 즉시 휴가계를 내라고 했다.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 업무 인수인계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은 출산 후에 3개월 동안 휴가를 내서 몸을 추스르는데 몸이 힘든 아내는 한 달 전부터 출산 휴가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운 듯 했다. 이럴 때는 아내가 공무원인 게 정말 다행이었다. 아내는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7시간 진통 끝에 결국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4.2kg의 건강한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았다. 이제 더 열심히 벌여야겠다는 책임감이 무거워졌다. 출산 직전부터 아기를 위해 준비해온 것이 꽤 많았다. 힘들게 얻은 귀한 자식이다 보니 양가 어른들의 선물도 만만치 않았다. 친구들은 자기 아이가 사용하던 것을 가져가 쓰라고 성하였지만 영훈씨 부부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다. 30살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아기 침대와 유모차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된 제품을 샀다. 두 가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300만 원 넘게 들었다. 유모차가 진짜 중고차 가격 수준이었다. 속옷과 포대기, 신발, 장갑 등도 유기농 모카라는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했다. 일반적인 천연 섬유 제품보다 가격이 2배가량 되었다. 그래도 소중한 아들이 입을 것인데 행여와 나쁜 물질이 묻어서 아토피라도 생기면 거기 들어가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거라 자조하며 기꺼이 결제했다. 아기 욕조와 아기 의자, 일체형 식탁 등 살림살이가 부부 살림살이만큼 다채로웠다. 교육적으로 설계된 흑백 모빌은 직원이 권해주는 것으로 샀다. 아기 칫솔과 손톱깎이 등 위생용품은 모양 자체가 성인용하고 달랐다. 너무 조용해도 아기가 잘 놀란다고 하기에 아기 방에서 항상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조그마한 오디오도 샀다. 아내의 특별한 부탁으로 베이비 모니터도 아기 관찰용 무전기도 최신형으로 마련했다. 머리맡에서 읽어줄 잠자리용 동화책 전집과 아기를 편안하게 재워준다는 전자동 흔들 침대는 남편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볼 때 반드시 필요했다. 그렇게 결제한 액수가 8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들어 가장 화끈하게 써본 것 같았다. 자동차 뒷좌석이 꽉 차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제는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지냈다. 항상 아기를 봐줄 사람이 있기에 수유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내는 비교적 편하게 독서를 하거나 옆방 산모와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다. 산후조리원 한 달 이용료가 4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실이다. 산모가 20명가량 되니까 산후조리원 한 달 매출이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셈이다. 밤낮으로 교대하며 모두 9명이 일하니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 등을 제외해도 꽤 짭짤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퇴원하여 집에 돌아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장모님이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한 덕분에 영훈씨가 아기를 보느라 밤을 새우는 일은 없었다. 한숨 돌리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들어간 비용을 정리해봤다. 병원비를 포함하여 카드로 1,400만 원 정도 결제했고 현금으로 들어간 돈도 300만 원 가량 되었다. 양가 어른과 친구들에게 받은 돈이 200만 원쯤 되니까 실제로는 1,500만 원을 아이가 태어난 와중에 쓴 것이다. 출산 후 2개월이 지나면서 출근해야 하는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봐줄 보모가 필요했다. 몸이 약해서 간신히 아내의 몸조리를 도왔던 장모님은 더 이상 아이를 봐주다가는 컴백이 날 것 같았다.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는 어머니도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아내는 1년간 휴직계를 내야 했다. 1년 뒤에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안심이 될 것이다. 아내의 휴직은 당장 가게에 마이너스를 가져왔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기저귀 값을 포함해 생활비는 더 들어가는데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버린 것이다. 지난번에 생긴 빚도 남편이 모아놓은 비상금으로 처리해서 절반 정도 갚았는데 매달 100만 원 넘게 추가로 마이너스가 생긴 것이다. 이대로라면 1년 뒤에는 지난 카드 빚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의 빚이 새로 생길 수밖에 없었다. 맞벌이 할 때 넉넉한 소비에 익숙하다 보니 아내의 휴직으로 인한 수입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대책이 없었다. 빚의 굴레에 예외는 없다. 이런 생활 흐름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대다수의 부부들이 이런 생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내 아이에게만은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
주말이면 TV에 나오는 맛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즐기며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특별한 날이면 배우자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선물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누구에게나 발생한다. 특히 잘해주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한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새로운 출혈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이런 기쁨만 찾아다닌다면 언제나 자신의 수입을 뛰어넘는 지출을 하고 말 것이다. 당장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다음 달이면 액수를 감당하지 못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 그렇게 조금씩 액수가 쌓이면 1년 뒤 마이너스 통장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깨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발견할 것이다. 문제는 빚의 굴레로 빠져들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습관으로 굳어져 40대, 50대에 더 큰 빚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빚지기 쉬운 생활 패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평생 빚을 친구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